미자는 깔까노프를 바라보았으나 곧 막시모프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엉뚱한 소리라고요. 하하하. 미자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나무 토막 같은 무뚝뚝한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20년대의 우리 러시아 기병들이 모두 폴란드 여자와 결혼했다지 않습니까? 그건 모두 터무니없는 허튼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폴란드 여자와 하고 미자는 넋이 나간 듯이 상대방의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깔까노프는 그루센카와 미자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폴란드 신사에 대해서도 대략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런 일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막시모프였다. 그가 막시모프를 만나 이 요간에 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 생면부지의 폴란드인들과도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루센카는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언젠가 한번 누군가와 그녀의 집에 가본 일도 있었다. 그때 그루센카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았었으나 오늘 여기에서는 무척 부드러운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자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쓰다듬다시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상스러울 리만큼 무감각한 듯이 보였다. 깔까노프는 아직 20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에 멋진 옷차림을 하고 아주 귀엽게 생긴 흰 얼굴에 탐스럽고 아름다운 아마빛 머리털을 가진 젊은이였다. 그의 흰 얼굴에는 슬기롭고 때로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심각한 표정을 띠곤 하는 맑고 매혹적인 파란 눈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젊은이는 이따금 마치 어린애 같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곤 하였는데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면서도 그는 별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상냥한 젊은이였지만 대체적으로 말해서 고집이 세고 변덕스럽기까지 했다. 가끔 그의 표정에는 뭔가 집요하고도 요지부동인 것이 나타나는 때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남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제멋대로 공상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어떤 때에는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 흥분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벌써 나흘째나 저 사람을 데리고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는 귀찮은 듯이 말을 질질 끌고 있었으나 조금도 그드럼을 피우는 기색이 없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의조였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 당신의 동생 되는 분이 저 사람을 마차에서 떠밀쳤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나는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에게 몹시 흥미를 느껴 저 사람을 시골로 데려갔었지요. 그랬더니 어찌나 허튼 소리만 짓거려 대는지 난 같이 다니기가 부끄러워져서 지금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당신은 폴란드의 빠니를 본 일이 없어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를 문 폴란드 신사가 막시모프를 향해 말했다.
그의 러시아 말은 꽤 유창한 것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능숙한 편이었다. 다만 그는 러시아 말을 할 때에도 늘 폴란드 말의 억양을 그대로 덧붙이는 것이었다. 천만에 나 자신 폴란드인의 빠니와 결혼한 경험이 있는 걸요. 막시모프는 이렇게 대꾸하며 킬킬 웃어댔다. 그럼 당신은 정말 기병대에 근무한 일이 있단 말인가요? 지금 기병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기병 장교였단 말입니까? 하고 갈카노프가 재빨리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하긴 그럴 법하군. 과연 저자가 기병 장교였을까요? 하하 하고 미자가 소리쳤다. 그는 탐욕스럽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군가 말을 시작하기만 하면 호기심에 찬 눈을 얼른 그쪽으로 돌리곤 했다. 그 모양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나오지 않나 고대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였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막시모프는 미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곳 아가씨들은 어여쁜 폴란드 아가씨들은 러시아의 장기병들과 마주르카를 주곤 하는데 마주르카를 한 곡 주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냉큼 고양이처럼 남자 무릎에 올라앉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채 해주지요. 그걸 허락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병은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가서 결혼을 신청하지요. 아시겠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 결혼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히히히. 막시모프는 말을 마치고는 킬킬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담. 의자에 앉아있던 키 큰 폴란드인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갑자기 무릎에 얹었던 다리를 바꾸어 얹었다. 미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껍고 더러운 밑창이 달린 시커멓게 약칠을 한 커다란 구두뿐이었다. 도대체 이 두 폴란드인의 옷차림은 대체로 말쑥한 편이 못 되었다. 어머나 엉터리라니 어쩌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욕하지요. 그루센카는 발끈 화를 냈다. 바니 아그라비나 저분은 폴란드의 시골뜨기 처녀들을 본 것이지 귀족의 영향을 본 것이 아닙니다. 파이프를 입에 문 폴란드인이 그루센카에게 말했다. 아마도 고작해야 그 정도겠지요. 의자에 앉은 키 큰 폴란드인 역시 경멸 어린 어조로 이렇게 내까렸다. 또 저런 소릴 저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요. 남이 얘기를 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죠? 난 저분들의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하고 그루센카는 대들었다. 난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가발을 쓴 신사는 잠시 그루센카의 얼굴을 응시하며 거만스럽게 말하고는 의젓한 태도로 다시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아닙니다. 지금 저 폴란드 양반의 말이 옳아요. 깔카노프는 무슨 대단한 문제나 되는 것처럼 또다시 열을 올렸다. 저 사람은 폴란드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폴란드 이야기를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봐요. 당신은 폴란드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스몰렌스크 현에서였지요. 그렇지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장기병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과 그 어머니와 아주머니와 그리고 또 하나 다 자란 아들이 있는 친척들 아주머니를
데려왔지요. 폴란드 본국에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양보해 받은 거죠. 그 창기병은 러시아의 중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지요. 처음엔 자기와 결혼할 작정이었지만 그 여자가 절름발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만 결혼을 단념하고 말았지요. 그럼 당신은 절름발이 여자와 결혼했단 말입니까? 하고 깔까노프가 소리쳤다. 아무렴요. 그때 그 두 사람이 짜고서 나한테 그 사실을 숨겼거든요. 난 처음엔 그저 그 여자가 깡총깡총 뛰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깡총깡총 뛰고만 있기에 난 그 여자가 즐거워서 그러는 줄만 알았지요. 그래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기뻐서 말이지요. 어린애같이 쨍쨍 울리는 음성으로 깔까노프가 소리쳤다. 네, 기뻐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그렇지만 곧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후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을 올린 바로 그날 밤 아내는 모든 걸 고백하고 가엾게도 용서를 빌더군요. 어렸을 때 물웅덩이를 뛰어넘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히히. 깔까노프는 그야말로 어린애같이 깔깔거리고 웃어대면서 뒹굴다시피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릇생가도 크다랗게 소리내어 웃었다. 미자는 바야흐로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